크립토 시장이 진화할수록 해킹의 방법도 규모도 점점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에서는 중앙기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건 오롯이 개인의 몫인데요. 다행히 보안을 도와주는 방법들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원래 보안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마스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이 생성될 때 지갑 주소당 한 개의 프라이빗 키가 발급됩니다. 이 열쇠를 통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승인하는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열쇠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만 알면 그 지갑 속 모든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번 메타마스크 1편에서도 절대 털리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단 프라이빗 키는 엄청난 난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 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메타마스크나 레빗같이 상용화된 월렛의 가치가 등장합니다. 이런 월렛 프로그램들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길고 복잡한 프라이빗 키를 매번 입력하는 대신 버튼 하나로 대체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간소화 툴입니다. 매 거래마다 프라이빗 키를 노출할 필요 없이 거래 서명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보안상도 더 좋죠. 또한 이런 월렛 프로그램은 2개의 보안 장치를 추가로 적용시켜 놓았는데 로그인할 때마다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와 1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시드 구문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말 그대로 크롬이나 컴퓨터를 부팅할 때마다 입력해야 하는 계정 비밀번호이고 시드 구문은 쉽게 말해서 계정 복구 단어입니다. 본래 용도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월렛을 복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때 사용하지만 거의 프라이빗 키와 중요도가 같습니다. 특히 시드 구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지갑을 전부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그 어떤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래를 할 때도 시드 구문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 등 지갑 앱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고객센터에 문의하더라도 만약 시드 구문을 요구하면 그것은 사칭 고객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프로토콜이나 지갑 서비스 센터를 사칭하여 지갑을 터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시드 구문을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일단 본인만이 아는 곳에 숨겨두는 것이 좋은데 컴퓨터 메모장이나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컴퓨터 자체가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종이나 공책에 적어서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레저 같은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하드웨어 월렛도 결국은 이상한 트랜잭션을 나도 모르게 컨펌해버리면 털리는 것이므로 완전히 안전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떤 해킹 수법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흔한 방법은 잘못된 트랜잭션을 날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전송 시 잘못된 주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 개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당연히 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할 일이 많고 이 경우 길고 복잡한 지갑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보통은 간단하게 Ctrl+C, Ctrl+V, 즉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하는데 컴퓨터가 해킹당하면 이 Ctrl+C를 했을 때 해커의 주소가 복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붙여넣었다가는 해커의 지갑으로 돈이 전송되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월렛 주소를 적을 때 뒤 4자리를 꼭 기억하고 여러 번 확인하거나 더 조심하기 위해서는 작은 금액을 먼저 전송해보고 동일하게 나머지 금액을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킹 사이트에서 트랜잭션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새로운 프로토콜이나 트위터 홍보글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데요. 대형 덱스들의 웹사이트 주소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 해킹 사이트로 유도하게 됩니다. 가짜 거래소에서 거래된 돈들은 모두 해커들에게 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 구글 검색창에 올림푸스 다우를 검색하면 철자가 교묘하게 다른 짝퉁 사이트가 상단에 뜹니다. 그럼 이런 해킹은 어떻게 방지해야 할까요? 일단 구글 상단이라고 믿지 말고 디스코드나 트위터의 공식 계정에 사이트 링크를 통해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이런 공식 사이트나 계정이 해킹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킹 관련 공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트랜잭션 주소를 확인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프로토콜 독스에 공식 주소가 적혀 있는데요. 독스에 나타난 주소와 현재 서명하는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요즘은 불안한 거래를 탐지해주는 어플들이 있는데 저는 파이어나 포켓 유니버스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에 보안 어플들도 한번 쭉 정리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내가 쓰던 프로토콜이 해킹이나 러그풀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프로토콜 해킹은 꽤 자주 일어나는데요. 사실 이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꽤나 제한적입니다. 다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겠죠? 먼저 내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중이라면 넣어둔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돈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일단 인출이 가능한 만큼 모두 빼고 공식 트위터나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보상안이 올라오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 프로토콜이 해킹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이런 서명을 하는데요. 이는 프로토콜에 돈을 넣기 위해 돈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본인이 당시 넣고자 하는 돈보다 더 큰 금액을 편의상 승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권리가 프로토콜에 남아있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내가 쓸 만큼의 돈만 승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해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